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몸과 마음도 날마다 알아차리시어서 잘 챙기셨나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에코이스트의 고백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전해드리려고 하니 혹시 지금 자신이 겪고 계시다면 알아차리시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나르시시스트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존재는 어디로 가고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자신만 남아 있어서 이제는 살 가치조차 없고 살 기력조차 없다라는 생각에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쳤고 외롭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에코이스트를 어떻게 했길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계략과 지배와 통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르시시스트는 에코이스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도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완벽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온 사실밖에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에코이스트의 거짓말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조종하고 통제하는데 능숙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술수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인 에코이스트의 심적 고통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모범적이고 사랑이 많으며 밝은 얼굴로 편한 얼굴을 가지고 편안한 상태를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기어이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어서 작업은 시작되는 거죠. 착한 에코이스트를 평화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좋은 길, 선한 길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조하고 조절하며 살길 원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에코이스트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모든 것을 비합리적인 자신의 생각대로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에코이스트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자신이 결정하고 에코이스트를 완전히 파악하여서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코이스트를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좁은 소견, 왜곡된 소견일 뿐이죠. 에코이스트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사사건건 지시하고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명령합니다. 단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요.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로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절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에코이스트가 말을 하면 일단 삐딱하게 몸을 비틀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난하겠다는 태도로 들으며 아주 간단한 요청에도 화를 내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에코이스트는 아주 작은 일상적인 말도 꺼내기가 나중에는 겁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라 생각하고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분노를 일으키며 네가 감히 나를 지시하고 명령을 하려고 해? 건방진 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닥치는 대로 말이 되든지 말이 안 되든지 비난하고 질책하며 말을 아예 못할 때까지 지속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고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에코이스트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할수록 나르시시스트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코이스트에게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끊임없이 지시하고 통제하며 자유를 박탈합니다. 자유로는 의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해도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에코이스트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마음 편하게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아서 사소한 반발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마치 독재자처럼요. 어린 시절 나르시시스트는 자율감과 통제감 과정에서 커다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남을 지배하려 들고 통제하려 든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남이 말하는 것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남의 지시나 간섭을 절대로 참지 못하죠. 그래서 에코이스트가 하는 사소한 말도 모두 자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며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에코이스트는 점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마음 편안한 날 없이 지내며 나르시시스트가 화를 내며 불만을 토로할까봐 방어할 자세를 취하느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매사에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조그만한 문제도 갈수록 힘들어지며 낙천적이었던 성격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예민한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면서 무슨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미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정하고 부당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살피며 지시를 받고 평가를 받고 허락을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들었던 온갖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만 계속 머릿속을 채우며 떠오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비난받고 화내게 될까봐 미리 마음에 불안이 밀려와서 이내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무의미하고 자신의 인생과 생명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로 화내는 일상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으로까지 치닫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를 바꿔보겠다고 정성껏 헌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헌신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흡혈귀처럼 상대방의 모든 에너지를 폭풍 흡입해서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변하지 않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모든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 수치심, 사랑받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사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 순간 모든 해석은 끝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의 거절감,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보통 사람들도 가끔 성인 나이에 행동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나이는 12살 이전에서 멈춰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합리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절감, 수치심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해 있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그 수치심을 해결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말은 그 거절감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치 없고 쓸데없는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휘둘려 왔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아름다운 세상의 좋은 면으로 이제는 자신 본연으로 돌아와서
하셔서 소중한 영혼을 돌보고 몸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셨으니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집중하셔서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